딱 40살 된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1년 전 일어났던 남편과 시누이의 웃기지도 않은 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알고 지냈습니다.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서로 30살에 서로 이별을 달래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까지 오게 되었죠. 결혼 전 남편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기에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결혼 호락도 상견례 때에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말고도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있습니다. 정말 영악한 스타일의 시누이. 저희 학교 후배이기도 했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지냈는데 시누이는 조금 놀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고 저희 집은 어머니만 계시고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친구 2명과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동생이고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큰 소리 한번 내본 적도 속 썩인 적도 없던 착한 동생입니다. 저희 2집안 모두 평범한 집안입니다.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리 못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직장 생활을 했고 신혼도 혼수도 양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서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신혼집과 친정 엄마가 사는 곳과 가게가 가까웠기에 오히려 시댁에 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다녀온 뒤에 친정 엄마와 남동생이 신혼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댁살이를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저한테 특별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다만 조금 버릇없는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저는 굳이 싸워가면서 시댁이 시끌벅적했던 적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하게 된 문제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매달은 아니지만 어버이날, 생신날 등에는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어서 얼마를 주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용돈을 줄 때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친정 어머니에게는 50만 원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두 분이라 200만 원까지 이해한다고 쳐도 친정엔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솔직히 짜증도 조금 났고 화도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왜 그렇게 차이나게 용돈을 드리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용돈 드리는 건데 지네 부모님한테 더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친정 엄마는 사위 좋아한다고 거의 매주 음식을 해다가 저희 집에 가져다 줬는데 너무 치사하고 쪼잔하고 서운했던 감정, 무언가 비참함까지 들었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결국 사과를 했고 친정 엄마에게도 특별한 날 100만 원 정도 용돈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말만 잘했어도 그렇게 이혼을 한 해 만에까지 싸울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놈이 더 웃긴 건 한참 싸우고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시누이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네 부모님한테 용돈을 더 드리는 게 아니 꼽냐고 이야기하며 시누이랑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진짜 가관이죠. 아무튼 그 사건은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조건으로 잘 타협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기만 하면 저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태블릿에 본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 인터넷 방송에 그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후원금으로 보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에 들어가면 얼마를 충전했는지 보냈는지 다 나옵니다. 남편은 여자 방송인뿐만 아니라 남자 방송에도 후원을 해대며 잘난 척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지가 하는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해주었다는데 자기 급여가 350만 원인데 그중 200만 원을 그런데 후원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죽도록 싸웠죠. 정말 그때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무릎 꿇고 저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이상한데 취미가 생겨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풀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저냥 사는 형편에 방송하는 사람한테 20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피는 것보다 도박하는 것보다 나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남편도 게임기 하나 구매하고 그걸로 게임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안 보는 것으로 또 협의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몇 개 더 있지만 진짜 치욕스러운 것들도 있어서 그냥 큰 것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코로나로 무급휴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무급휴가지 잘린 거나 다름이 없던 상황이었죠.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었고 무역회사였는데 무역길이 막혀버리니 그렇게 남편은 정말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해 보였죠. 저도 집안일을 하고는 쉬고 있는 상황에 딱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제 남동생이 하는 사업은 당시 영향이 크게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정도 되는 회사였고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규모의 사업이 당시에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관련이었는데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규모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나름 이름을 알리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남동생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질투였는지 단순하게 부러워한 정도였는지 백수였던 신우이랑 무슨 사업을 할 거라면서 한참 까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무역업을 자기가 창업하겠다고 시작해서 배달음식점, 컨텐츠 회사를 차리네 마네 하면서 신우이랑 남편 둘이서 말로는 이미 잘 나가는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저희 남동생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고 남편은 동생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제 동생은 남편에게 자기 회사에 와서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직원이 7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했고 친구 2명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고 남편에게 출근해서 대충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봐도 된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연락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한 3일 정도 출근을 했을까? 평상시에 오던 시간보다 한참 일찍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시간도 없이 남편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동생 회사에 출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신우이랑 같이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 직원들에게 무슨 커피 심부름부터 회의를 참여하면서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등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생 친구, 동생과 동업하는 친구는 동생처럼 대표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신우이가 그 친구에게도 갑질을 하면서 영문 모를 일들을 시켰고 자기네 사업 분성시키는 등의 일을 시켰고 그 친구와 신우이가 싸우면서 그 친구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싸우다 동생이 오고 동생이 남편과 신우이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다 생각을 했고 남편 방문을 두들기며 나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버럭버럭 냈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신우이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야야거리면서 동생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면서 짜증 섞인 이야기를 했고 신우이와도 다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사람도 공동대표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우이는 그럼 회사가 동생 것도 아니면서 뭐 잘났냐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정말 서로 죽일 듯 싸웠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밀치고 때리는 신용까지 했었고 저도 말을 심하게 내뱉기 시작하면서 남편까지 합세해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과 싸우다 못 이겨 혼자 울며 불며 친정으로 향했고 친정 엄마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은 저희 집에 찾아가 남편과 신우와 싸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집에 들어오며 저에게 그냥 이혼하라고 뭐 볼 거 있다고 저기 살고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오는 거 하나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정에 찾아왔고 저에게 몇 번이나 꿇은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물론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생과 남편, 저 셋이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신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신우는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가려는 거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도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생에게 사과했으면 됐지 왜 저에게도 사과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죠.
동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비웃었고 싸움이 정말 커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준비한다면서 제 동생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동생은 남편에게 자기가 하는 사업을 알려주고 자견구모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그런 사실들도 그 싸움에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시누이가 저에게 보인 행동들을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저와 동생은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까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꼴 보기도 싫었고, 왜 내 동생 힘들게 한 걸 왜 니네 집에 가르쳐줘야 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저는 짐을 챙기러 혼자 저희 집에 갔고, 신우이와 남편 둘 다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언니 잘못했다고,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저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울었고, 저는 결국 짐을 챙겼습니다.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 힘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게 결국 또 지 힘으로 못하고 비굴하게 그런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남편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며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사과를 받았을 때 이미 기분은 풀렸지만 그냥 짐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네, 결론은 남편은 사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우랑 둘이 빌린 3천만 원을 반반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제 동생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출산했고 신우이는 반말 한 번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던 신우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던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도 사이다입니다.